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9일 오전 10시 58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여론조사에 착수하면 월요일 오는 22일에는 단일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단일화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28일 투표용지 인쇄 전날이 아닌 25일 공직선거 운동일부터 단일 후보가 나서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걸 김종인이 또 거부할 수 있느냐, 오세훈 씨가 거부할 수 있느냐, 거부할 명분은 없어졌습니다. 다 받아버리니까. 다 받아버린다는 뜻은 이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에 100% 무선 전화 방식의 여론조사냐, 아니면은 여기에 90%는 무선, 10%는 유선으로 하자는 거냐, 요 후자를 오세훈 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10%를 5%까지 줄여가지고 95대 5%, 유선 5%, 무선 95%를 제한을 하고, 요와 별도로 적합도 조사와 경쟁력 조사는 각각 여론조사기관을 갈라서 두 군데서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한 결과로서 단일 후보를 정한다. 요게 오세훈 측의 안이었는데 어제 안철수 쪽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걸 받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95% 무선 플러스 5% 유선 하는 조사하는 방식,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여론조사 두 군데를 선택을 해가지고 한쪽에는 누가 서울시장으로 적합하냐, 한쪽은, 다른 쪽은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뭐 쉽게 말하면 박영선 후보에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누구냐, 양쪽을 질문하고 합산을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김종인 씨가 이 단일화를 계속 결렬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데 대해서 이 안철수 씨가 승부수를 던졌는데 허를 찔린 것 같습니다. 김종인 씨가 허를 찔린 것 같아요. 어제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김종인이 오세훈의 합의안을 거부했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모양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야,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반기를 들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리고 간밤에 여론이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충 거의 대부분이 김종인을 결렬의 책임자로 지금 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오세훈에게 불리한 쪽으로 여론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김종인의 계산은 늦게 할수록 유리하다. 여론조사를 늦게 할수록 유리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늦게 할수록 김종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오세훈으로 전가돼 가지고 오세훈이 불리해지는 결과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오늘 안철수 씨가 모든 거 다 받겠다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유를 대서 정치인들은 무슨 이유 되는 거 좋아하니까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거부했다가는 이건 완전히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자폭선언에 불과하는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어제 오늘 계속 김종인 씨가 안철수의 이 기습적 제안, 또는 안철수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런 승부수에 허를 계속 찔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건 다 지엽적인 일로 볼 수 있고 단일화를 이루어야죠. 오세훈이든 누구든,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우리
서울 시민들 다수는 찍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국 갤럽에서도, 갤럽 조사에서도 서울 시민들이 지금 이 야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야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50% 이상을 넘었습니다. 야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만 되면은, 그리고 투표율만 높아지면은, 단일화가 되면 투표율이 높아집니다. 이길 수 있는 전망이 생겼는데, 이제 안철수의 이 제안에 대해서 김종인 저쪽 어떻게 반응할지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구나 흥미로운 것은 안철수 씨가 제안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복수의 이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과는 합의가 해도 뒤에 올라가면 다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김종인, 오세훈 두 사람이 요구하는 거 다 받아주겠다 이래버렸습니다. 이건 아주 모욕적인 거죠. 이건 오세훈 씨한테 모욕적인 겁니다. 어떻게 정권을 갖지 못한 후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소동을 거치면서 이게 김종인의 정치공학적 계산이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아주 이 조선일보에 감동적인 광고 하나가 실렸습니다.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 님에게 고합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어느 시민이 이거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국민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건 아주 투박하게 쓴 겁니다. 이거 직업적 글 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감동적입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 글도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라고 했지만은 내용을 읽어보면은 김종인, 안철수는 국민의힘이니까 3분의 2의 책임을 김종인, 오세훈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인을 지목을 해가지고 아주 직격탄을 날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이 전면 광고입니다. 이 전면 광고면은 한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광고비를 써가면서 아마 어제 쓴 글인 것 같습니다.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님에게 고합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지금의 영광된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이 나라를 고작 4년 문재인 정권이 말로만 공정을 외치면서 촛불이라는 미명으로 그들은 자식들을 편법으로 호강을 시키고 자신들은 일반 국민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권으로 재산을 불리고 하면 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뒷밟고 있는 대한민국 현재입니다. 부강하고 행복한 국민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 더 이상 꿈꾸어서도 안 되고 바랄 수는 없는 암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지금의 시대를 탈피하는 방법은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공정한 정권의 교체만이 지금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유일한 희망만 남아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김종인님, 오세훈님, 안철수님, 당신들도 이러한 문재인 정권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들 수없이 이야기한 장본인들입니다. 장본인, 요건 주인공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장본인은 나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장본인들이라고 그럽니다. 뭐 이분 입장에서는 장본인이라고 해도 되겠군요. 그런 당신들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무능하다는 문재인 시대가 온 것을 처절한 반성 없이 입으로만 정권 교체를 말하며 어떻게 하면 계산 잘해서 국민을 안중에 두지도 않고 살아남을까 하는 시정잡배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태도를 보면 죄 없는 국민들은 당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여기 오세훈, 김종인, 안철수 세 사람 다 문재인 시대를 여는데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김종인 씨는 문재인당 선거대책위원장을 했고, 오세훈은 조기에 서울시장직을 집어 던져가지고 박원순을 등장시켰고, 안철수는 그 박원순 시장 등장에 조역을 했고, 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야권의 단일화야말로 공정한 시대를 살지 못하며 억눌리며 살아온 대다수 국민들의 희망인데도 서로를 비하하고 판세가 다르다 해서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는 당신들의 행태는 국민을 분하게 만들고 울분을 쏟아내게 하고 있는 게 오늘의 날들입니다. 당신이 지더라도 국민이 살아야 하고, 당신이 양보하더라도
국민의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게 당신들의 책임일 텐데 서로 상처를 주고 아무런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김종인 씨에게 묻습니다. 국민의힘이 왜 더 이상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실기하여 국민들을 궁핍하게 해도 국민의힘은 아니다는 국민들이 한둘입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직도 모릅니까? 국민의힘의 황골탈퇴와 국민의힘 당을 지지 않는 중도의 국민을 끌어안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영원히 사라질 당이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서 상대 후보에게 막말을 던지고 있습니까? 오세훈 후보에게 묻습니다. LH 사건으로 반사 이익적인 지지율이 올라가니 당신이 내팽개치고 간 서울이 인형과 눈가림의 엉망으로 망가진 서울이 된 것에 눈이 멀었습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묻습니다. 성추행 피소로 못나게 역면한 박원순에게 서울을 넘겨준 자신의 모자람에 이 서울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국민을 위해 살고 국민을 모시며 살아야 할 당신들입니다. 이번에 정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이 나라를 떠나려는 국민들과 기업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번에 단일화는 내년의 정권 교체가 보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들을 보면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당신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루빨리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김종인이 희생해서, 오세훈이 희생해서, 안철수가 희생해서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국민이 여기 김종인에게 대해 가장 심한 질책을 했는데 중도를 끌어안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영원히 사라질 당이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서 상대 후보에게 막말을 던지고 있습니까? 안철수를 정신 이상자에 비유한 걸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김종인의 결단, 뭐 뻔한 결단인데 어떻게 나올지 또 궁금합니다. 믿음지 못하다 이겁니다. 안철수가 모든 걸 다 받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무슨 조건을 붙여서 천천히 하자든지 이런 이야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출된 공직자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지사, 구청장. 그런데 국민의힘은 선출된 권력이 주호영 원내대표 등 102명입니다. 이들이 선출되지 않는 김종인 한 명에게 휘둘리면서 단일화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데 공범 집단이 되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비상이 아니라 상시대책위원장을 하는데 한 번도 지역구에서 선출된 적이 없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만 5번 했는데 그것을 당적을 바꿔가면서 했어요. 그가 휘두르는 권력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선출된 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재인보다 김종인보다 주호영 등 102명의 의원들이 더 타락했습니다.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